네, 뜨거운 감자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정책 테마주들이 상승하면서 수급이 쏠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서 상황실에서 예고해드렸다시피 과연 정책세를 듬뿍 받을 수 있는 건설, 건자재주 무엇이 있는지 집중 점검해 보도록 하죠.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수장님. 먼저 시작하기 전에 네. 정책 테마 다루는 거 동의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대선 테마와 정책 테마는 좀 다르다, 결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자께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은 제가 평소에 정치 테마 같은 경우는 전혀 거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질문하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정부 정책과 맞서지 말라라는 부분들 그리고 향후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든지 현재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부 정책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뭐 정치와 경제는 뗄 수 없기 때문에 정치 지형에 따른 경제 쪽의 발전 방향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대선 후보로 네. 이제 대선 출마하겠다라고 선언한 후보들의 공약들을 살펴보니까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뭐 지원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소비 촉진 그리고 저출산 문제. 주택 이야기 이 세 가지는 꼭 다 포함이 되는 것 같거든요. 혹시 네, 그렇습니다. 소장님은 그 안에서 정책으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테마주 무엇으로 꼽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테마라고 하면 우리가 좀 이미지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예상되는 관련주다라고 좀 다소 장황하게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여가 되던 야가 되던 우리가 뭐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죠. 대통령을 뽑는데 현재 지금 유력 주자들이 나서고 물론 이것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고 아직까지 대선 공약이라는 것이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조금 성급한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들, 지금 현재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는 것들, 저출산 문제라는 부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가장 큰 부분들이 현 정부와는 다른 부동산 정책을 펼칠 것이다. 이 부분이 가장 크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그 서로 간의 강약은 다릅니다만 여야가 동시에 거론되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쨌든 지금 가장 큰 화두가 집값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현재 지금 공통적인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그런 속에서 이제 방법론은 다르다 하더라도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일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주택 경기 관련주 안에서 특히나 뭐 이재명 테마주로 묶이는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기도 했고요.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최대한 그 안에서 무언가 이슈 하나로만 오르는 게 아니라 실적까지 받쳐줄 만한 우리 투자자분들이 매수해봐도 괜찮을 만한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골라봤거든요. 첫 번째로 아파트를 지으면 그 안에 무언가를 다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 가구들도 예. 있고. 그래서 LG 하우시스를 보는 건 어떨지요? 예,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공식 명칭은 LG 하우시스입니다만 어제부터 LX 하우시스로 이제 바뀌었죠. 아직까지 네네. 여기 코드에는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신고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등기가 이후에 이제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착오 없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LG 하우시스가 LX 그룹으로 넘어갔다라는 점 다시 한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공식적인 명칭은 아직까지는 LG 하우시스 우리가 코드명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다양한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죠. 샤시라든지 단열재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최근에 지금 오늘 좀 하나의 소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게 쿠팡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 불연제에 대한 어떤 강화, 이런 안전성에 대한 강화 이런 부분들이 현재 규칙과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LG 하우시스 이 불연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방음과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단열 그다음에 이제 그 불에 타지 않는 소재 이런 것들과 이제 맞물리면서 상당히 현재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부 정책에 따라서 공급을 늘린다 그러면 공급을 늘리게 되면 아파트에 다 이것이 들어가줘야 되죠. 요즘 고급 자재가 들어가니까 만약에 어떤 정부가 또 돼서 공급을 줄이고 오히려 공급을 줄이겠다라고 한다면
기존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수요까지 또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현재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 B2B 시장에서 강자인데 우리가 한샘처럼 B2C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다양한 모멘텀을 지금 현재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다라면 LG 하우시스가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LG 하우시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실제로 이제 사명이 곧 바뀌게 됩니다. 예. 그럼 우린 또 새로운 그 이름을 적응시켜야 될 텐데 LG 하우시스의 더 가격 전략을 들어보고 싶기도 한데. LG 하우시스가 오늘 이제 네. 윗꼬리를 다는 게 좀 안타까운 게 LX 하우시스로 이제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니까 신용평가회사에서 바로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LG 하우시스의 경우에는 LG 화학이라든지 이러한 관련 업체로부터 자금 지원이 가능하겠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용 등급을 유지를 했었는데 LG LX 그룹으로 되니까 LX 그룹의 자금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조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가지고 그러니까 LX 하우시스, LG 하우시스 같은 회사죠. 이 회사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낮췄기 때문에 네. 그러면 금융 조달 비용이 올라가게 되죠.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자가 매겨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현 가격대에서는 일단은 조금 상황들을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벽산도 함께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네. 무기 단열재 증설 이슈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열 문제가 항상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이 벽산에 대해서는 이 건자재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벽산도 LG 하우시스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부분들, 벽산은 뭐 페인트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다양한 부분들이 현재 모멘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무기질로 만든 단열재에 대한 부분들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은 뭐 건설 회사들, 건자재 회사들 다 이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벽산 같은 경우 종합건설사, 그러니까 종합건설사라는 게 어떤 뭐 토목과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건자재서부터 건설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벽산의 관심은 우리가 뜨거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것도 LG 하우시스랑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건설 경기가 살아나는 데 따른 수혜를 볼 수 있고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리모델링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 오늘 리모델링 관련주들도 상당 부분 같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어떠한 정부 정책이든지 부동산 정책은 분명히 펼쳐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관심을 끌면서 모든 종목들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지금은 이 정책 수혜주로 저희가 찾아보고 있는 거잖아요. 건설, 건자재 나눌 필요가 없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길게 본다라면 저는 오히려 건설주 쪽이 낫지 않겠는가. 부동산과 관련해서 네. 지금 현재 건자재들이 오늘 소테마를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빠른 순환매 장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순환매에서 어떤 것들이 쉽게 일어나기보다는 조금 지금은 순환매 장세에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조금 대형주 위주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건설사 부분들 그리고 건설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상반기 때 막혔던 해외 건설이 하반기 때는 조금 뚫릴 것이다. 이런 뭐 증권가의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건설사 쪽을 조금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채팅방에 여러분들은 혹시 건설주 갖고 계신가요? 뭐 여쭤봤더니요. 삼성중공업, 대우건설, DLENC, 현대건설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네. DLENC의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대리임 산업이 바뀌고 나서 분할하고 나서 좀 힘든 시간을 겪었다가 네. 역시 본업을 밸류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리임 산업이 이제 DLENC는 이제 건설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건설 부분이 원래 이제 모태였었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 부분이 어려웠을 때, 이제 엔지니어링과 합병을 해서 대리임 산업이라는 어떤 그러한 사명을 사용을 했었죠. DLENC 같은 경우도 이제는 독자적으로 이제 건설 경기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의 대림 그 엔지니어링과 같이 있었을 시기에 플랜트 산업에 대한 노하우도 또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러시아의 수소 공장에 대한 모멘텀도 현재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플랜트를 수출할 수 있는 건설사들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DL이 이제 건설에만 집중하는 상황에서 이런 플랜트까지 같이 동반 진출하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새로운 모멘텀을 찾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DLENC 좋은
있는 건 저희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네. 그 이후로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매수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을 때가 고점이면 어떡하지 또 고민하실 것 같은데 네. 그 고민은 모든 투자자들이 항상 하는 고민이고요. 왜 이렇게 주식만 하면 고민거리가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히려 단순해지셔야 됩니다. 네. 고민을 많이 하면 고민이 꼬리를 문제. 아, 이거 좋다. 사야 돼 말아야 돼. 사자. 내가 고점에 사는 거 아니야? 이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네. 답이 없습니다. 제 이야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주식하시는 거 없어 오랜 동안 지켜보니까 네. 조금 비밀로 하여튼 해주세요, 그건. 예,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이거 고민하고 계시면 고민할 바에는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안 보는 게 낫습니다. 근데 내가 고민하고 사야 되겠다 싶으시면 과감하게 사야 됩니다. 그거는 언제가 고점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저도 모르고요. 정말 제임스도 모르고 탐도 모르고 철수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라는 건데 그럼 왜 사느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고점이었거나 주가가 하락하면 내가 언제 손절할 것인가 그것만 각오하신다라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밖에 없다. 들어가지 않을 거, 야 이거 올라가네 쳐다봤자 정말 아무런 득도 없고 정신적으로 피곤함만 쌓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저희 채팅방에도 저와 같은 분이 계시네요. 대림 사둘 걸 그랬네. 그냥 보기만 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계속 보기만 해서는 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건설 정책이라는 그 정부 정책의 수혜도 받을 수 있고 최근 네. 부동산 가격 상승 추세도 아직 안 꺾였기 때문에 그렇죠. 건설주들 지금이 고점인가 고민할 필요 없이 중장기적으로 보자.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단기적으로는 출렁거림이 당연히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다. 지금 이제 대선 주자들의 윤곽들이 이제 여당부터 시작해서 야당까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번에 선거는 점점점 우리가 이제 민주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정책 대결로 이제 가는 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념 대결에서 이제는 정책 대결로 가는 그러한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여지면 결국 그 정책이 그리고 이제 유권자들이 그런 걸 선택하는 거죠. 과거에는 공약이 빌공짜를 써서 공약이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공약에 대한 이행 정도라든지 공약에 대한 어떤 다음 또 그 정권을 이어가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약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과거와 다르게 공약의 무게감이 실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올 하반기 때는 완전히 이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정책을 공통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 관련주들이 상당히 주가의 탄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테마주, 인맥 테마주 말고요. 그렇죠. 정책 테마주로 봐야겠고 각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통되는 건설 쪽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확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소장님 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